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 대표적으로 있지만 허리도 많죠.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그렇고 발목도 드물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뼈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나이가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이게 폐경이 되면서 몸에 호르몬 변화가 확 생겨가지고요. 뼈가 갑자기 막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을 적용받아서 비용이 비싸지 않게 보건소에 가시면 좀 더 싸고요. 그래서 네, 약 드시고 하시죠. 주사나 약 쓰시는데 그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가 낮으면은 미리미리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면 뼈가 단단해져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골다공증 이제 넘어지면 뼈를 다친다든지 해서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죠. 근데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허리나 어깨 여러 부위 관절에 통증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퇴행성 관절염의 그런 원인이 뭐냐? 이게 사실 무릎이 아프거나 하실 때 어머님 한 5kg만 빼보세요 하면은 5kg 빼고 오시면 무릎 통증이 많이 없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관절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럼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운동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체중이 많이 넣으셔가지고 관절 통증이나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동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은 이게 체중이 늘면서 위에서 내리도는 힘이 강해지면 허리나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더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다치거나 이러시면, 그러니까 젊을 때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면 관절을 다치면 나이가 들면서 10년, 20년 후에는 관절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치는 게 원인이 돼서 아플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조금씩 아파지고 일을 젊을 때 너무 많이 하시거나 이러시면 관절을 많이 쓰잖아요. 써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이 좀 더 아플 수 있다. 이게 원인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여기도 관절이 있거든요. 이런 관절 포함해서 허리, 무릎, 발목,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부위는 굉장히 많고 55세 이상에서 80% 정도 관절염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55세만 넘으셔도 관절염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75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관절염은.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더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뼈가 단단해서 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근육도 잘 유지가 돼서 관절염이나 이런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보다. 그 증상은 뭐냐? 당연히 아픈 거죠.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또 뻣뻣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원래 근데 관절은 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외래에서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무릎에 자꾸 소리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하고 오시는데 그럼 저는 아프세요 하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아프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관절에 소리만 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소리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소리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나던 분들도 있거든요. 만나는 분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는데 통증이 같이 있으면 문제지만 통증이 없이 소리 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이 많이 망가지면요 관절 변형이 와요. 무릎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왜냐하면 관절염이라는 거는 무릎 안쪽, 바깥쪽에 있으면 안쪽부터 먼저 잘 오거든요. 그럼 안쪽이 망가져서 내려앉아 버리면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휘는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무릎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관절염이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한쪽이 더 크다든지 막 한쪽으로 삐뚤어 나왔든지 이런 변형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하면 관절염이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손이 많이 삐뚤어지니까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젊을 때부터 보통은 잘 생기고 그게 원인이 이제 몸에서 면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절을 아무 이유 없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젊을 때부터 있는 거죠. 있어가지고 조금씩 진행을 해가지고 관절이 막 비틀어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젊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니까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고 아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피검사에서 진단하거든요. 네,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고 뼈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피검사를 해가지고 피 안에 있는 류마티스 인자를 찾아가지고 그게 있으면 류마티스다 해서 관절이 막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그렇게 안 망가지게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몸에 원래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을 스스로 아 이게 관절염인가 할 수 있는 증상들을 뭐 여러 가지 지금 써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이 부어요. 관절에 충격이 자꾸 가기 때문에 안에서는 보호하려고 물을 막 만들어내서 관절이 부어요. 관절이 부으면 구부리려고 그러면 안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원래 구부러져야 되는데 물이 뻥뻥하니까 반쯤밖에 안 구부러지고 뻑뻑하고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망가지면 안에 쪼가리들이 막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안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찌그럭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가 평지를 걷는 건 30분 걸을 수 있어도 계단을 연속으로 30분 걸으면 못 걷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절에 충격도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약하면은 계단 오르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 힘들어지죠. 보행은 좀 하겠는데 걷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쩔뚝거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으로 봐도 다리가 휜 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관절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봐가지고 관절염인 같네, 약 먹자, 그리고 그냥 약국에 가서 관절염 약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관절염도 치료를 할 수 있고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관절이 안에가 뭔가 망가져가지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걸려요. 그러면 안에 보통은 이제 뭐 연골이든 연골판이나 이 안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뜯어져가지고 안에 굴러다니는 거거든요. 굴러다니면 이렇게 움직이면 찌글찌글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그럼 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엔진에다가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엔진에다 모래를 한 사발 부어가지고 엔진은 완전히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데 여기도 관절인데 움직이는 부위고 이런 쪼가리들이 있으면 안에서 막 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에를 좀 정리를 해주고 또 뭐 찢어진 부분 더 찢어지지 않게 막아주고 뭐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다 달라요. 네.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 뵈면 제일 환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수술하지 말라 그랬다, 관절은 건들면 나쁘다, 그 얘기가 딱 들으면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요.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른데 초기에 이제 좀 막아줄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시술을 막아줄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옆에서 얘기 들어서 수술은 하면 안 되고 건들면 안 된다 했다. 그래서 나는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더 망가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손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더 나빠지거든요. 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순서는
이게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이게 허벅지뼈고 이게 종아리뼈, 위에 뼈, 아랫뼈 사이가 만나서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는 뼈끼리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윤활유가 있어요. 엔진들 윤활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윤활유가 이제 있고 그 윤활유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요 관절 막이라고 요 둘러싼 막이 있어요. 요 안에서 이제 막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손상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쪼가리 같은 게 떨어져서 안에서 막 굴러다니면 다 표면을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표면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연골이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뼈 표면은 한 5mm 정도 두께로 이게 코팅을 싹 하고 있어요. 하얀 게. 그게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해요. 미끌. 왜냐하면 미끄러지라고. 그러니까 뼈끼리 잘 움직이라고. 그래놨는데 그게 뭐 운동을 막 심하게 하다가 어디 쾅 찍으면서 그걸 팍 긁어버렸다. 그럼 쪼가리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거기 이제 긁히면 되게 아프고 이제 닿을 때마다 그걸 참아요 계속. 그럼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계속 불편하고 그 쪼가리들이 안에서 계속 굴러다니면 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RI를 찍어가지고 안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아 연골 손상이 있으니까 이걸 재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쪼가리들은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안 망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이 망가지다 보면은 뼈끼리 계속 부딪히거든요. 위에 뼈 아랫뼈가 콩콩 부딪히다 보면 뼈가 자라나요. 몸은 얼굴도 계속 변하잖아요. 뼈가 계속 만들어내고 흡수하고 만들어내고 흡수하고 하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얼굴도 사람 바뀌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뼈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충격이 많이 가면은 뼈가 자라나요.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충격을 버텨야 되니까 뼈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몸은 버틸라고 뼈를 만들어냈는데 그 뼈에 움직이다 보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망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릎이 다 안 구부러져요. 뼈에 걸려가지고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이게 정상뼈가 아니고 옆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엔 다 망가져버려요. 안에가 다 망가져버리면 이제 걸을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아프고 다리도 많이 휘고 걷기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절이 망가져서 걷기가 힘들면 다리 근육이 빠지잖아요. 이게 아프니까 자꾸 안 써요. 안 쓰면 근육이 자꾸 빠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다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이 근육에서 당이나 이런 걸 다 분해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뇨랑도 관계가 있고 전신 건강이랑 또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절을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이유는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걷는 게 그만큼 몸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절만 당연히 그냥 안 아픈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걷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처음에는 요 위 허벅지뼈랑 종아리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넓어요. 요 사이에 물렁뼈 같은 게 있어요. 쿠션, 고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 뼈끼리 충돌 안 하게 막아주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충격이 가다 보면 옆으로 뼈가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제가 아까 충격 받으면 뼈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튀어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요 안에 쿠션이 찢어져요. 찢어져 버리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앉았죠. 내려앉고 막 내려앉으면 뼈가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더 튀어나와요 안쪽에. 그렇게 가다 보면 아예 그냥 뼈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뼈는 더 튀어나오고 뼈가 붙어버리면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혀 갈려요. 그리고 또 다리가 잘 부어요. 무릎이 아프면 그 왜 그러냐면 통증이 있으니까 잘 안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안 걸어 다니다 보면 근육이 약해져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부어요. 다리 왜 근육이랑 다리 붓는 건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러냐면 근육이 다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사이 혈관들이 있는데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벽을 탁탁 쳐요. 그래서 피가 축축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그러면 이제 심장은 여기서 피를 짜가지고 밑으로 내리지만 혈액순환은 근육이 시키는 거예요. 걸어다니면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못 걸으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자꾸 붙죠 다리가. 아침엔 괜찮다가 밤 되면 붓고 이렇게 되는데 붓기 빼는 데는 다리 올리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린다 그러면 요 심장보다 다리가 높아야지 붓기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올린다고 병원에서 이제 다리 붓기 있으니까 올리세요. 그럼 베개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올리고 계시겠지. 그런 거는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붓기가 안 빠져요.
빨리 빼고 싶으면 더 많이 올리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빠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관절염은 초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먹는 약이죠. 그 소염제 드시는 거고, 먹는 약 대신 통증은 깔아앉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 한번 팍 아팠다가 또 괜찮다가 팍 아팠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팍 아플 때는 아파 막 힘들고 막 일상생활하기 짜증나고 막 그런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약 드시면 통증 못 느끼니까, 그리고 소염제 쓰면 좀 깔아앉아가 좀 빨리 깔아앉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하는데 온찜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온찜질 같은 거 하시고 레이저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운동요법은 아프면 자꾸 안 걸어서 근육이 더 약해지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혈액순환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더 아프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다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막 자기 몸무게 2배씩 막 들고 서잖아요. 그게 드는 게 뼈로 딱 받치고 쓰는 거냐? 아니거든요. 다리 근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몸에 근육이 엄청 많아가지고 근육 힘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많으면 관절이 덜 써요. 관절에 들어가는 하중이 준다는 거죠. 그럼 다리 근육이 많으면 관절이 받는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은 많아야지 관절에는 훨씬 좋아요. 관절이 부담이 안 가니까.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꼭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아니 운동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수영, 자전거. 왜 그럼 수영, 자전거는 관절에 괜찮냐? 수영은 물에 뜨잖아요, 어머니. 물에 뜨면은 걸을 때는 제가 이게 한 다리로 딱 짚으면 제 체중이 100kg면 100kg의 체중이 여기 딱 실리잖아요. 이렇게 실리면 오른발에 실리고, 그럼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관절을 여기 뼈끼리 꽉 눌리게 100kg 누른 거잖아요. 근데 물에 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에 떠 있으면 부력 때문에 체중이 부력으로 이제 들어 올려지니까 관절에는 체중이 안 가요. 그럼 관절 안 누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막 다리 저어요. 근육만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는 무리를 안 주면서 근육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키울 수 있죠. 관절에 무리를 안 주면서. 그래서 아쿠아나 수영 이런 게 관절에 좋아요. 평소에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 아픈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자전거. 자전거는 안장에다가 싣잖아요. 체중을. 그러면 다리만 접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리에 체중이 안 실려요. 100kg가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또 다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타는 자전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냥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운동 2개. 그리고 그 다음이 걷기.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처음에는 약이나 뭐 물리치료 운동해서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진다. 그게 이제 중기로 볼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절 안에 뭐 쪼가리 떨어져 나왔으면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정리를 해주고 더 안 망가지게 해주는 시술 같은 거. 그거는 많이 심하지 않을 때 해야 돼요. 근데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걷다가 시술하면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는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뼈 모양이 다 다르듯이 관절이 어디가 망가지고 이런 것도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참고하시지만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 남의 얘기만 듣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이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꼭 100%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말기에는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걸 해요.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뼈 표면이 요 만나는 데만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데만 살짝 깎아내고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예를 들면 이빨 썩으면 표면만 갈아내고 썩은 데만 갈아내고 씌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도 뼈 표면 망가진 데만 갈아내고 위에다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파요. 이게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이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심하게 망가져버리면 이 무릎 안쪽, 무릎 바깥쪽 다 갈아내고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안쪽만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만도 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보다는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그런 인공관절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중기에는 주사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사 치료는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연골 주사고 하나 뼈 주사라고 얘기 듣는데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하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스테로이드도 잘 쓰면 아주 좋아요. 잘 쓰면. 근데 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스테로이드 좀 써서 염증을 깔아앉혀서 괜찮아지면 안 쓰고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이렇게 되면 스테로이드만 계속 맞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의약분업 전에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막 무릎에다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막 그래가지고 영등포가 막 줄 서서 주사 맞는 데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스테로이드인데 그러면서 부작용 많이 생겼고 그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제도적으로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스테로이드는 적정히 쓰면 괜찮은 치료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골주사. 그냥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해서 그냥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활유. 근데 이 윤활유가 요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윤활유가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라는 주사인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5번 맞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5번을 주사 맞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좋아져갖고 3번 맞는 주사가 많이 쓰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써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그리고 지금은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짜리를 다 농축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건데 하나로 하면 편하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지방에서 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지방에서 주사 맞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자주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맞는 주사가 좋고 그 관절염이 평소에 더 심하게 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뭐냐? 그 시골에서 농사일 많이 하시면 쪼그리고 일 많이 하시잖아요. 쪼그리면 관절이 좀 망가져요. 뒤쪽이 잘 망가질 수 있는데 쪼그리고 있는 것 자체도 자세가 불편하지만 또 많이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서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그렇게 하시면 관절이 잘 망가질 수 있어서 쪼그리고 앉는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계단이나 오르막, 등산 이런 것들은 등산 너무 좋죠. 가시면 막 좋잖아요. 맑은 공기 쐬고 막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 관절 충격이 많이 갈 수 있어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 등산을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지하철을 예를 들어서 타러 간다. 그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무릎이 안 그래도 아픈데 계단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면 관절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시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관절 보호해 줘야 돼요. 걷는 것이 맞겠어요. 걷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걷는 거는. 오르막 내리막 등산 경사지고 이런 것들은 관절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신발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편한 신발 신는 게 좋고 막 굽 높은 거 신으면 발 앞쪽에다 이렇게 하중이 다 가기 때문에 발가락도 망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편한 신발 신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체중 안 찌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생활 잘 하셔가지고 무릎에 충격이 안 가게 체중을 줄여주는 게 좋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 체중을 줄여주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다리 근육 키우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빨리 받아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제일 외래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옆에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프다 그러면 다 비슷한 분들 많으니까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기도 한데 그게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의의 말을 신뢰를 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예방하는 운동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하는 운동법인데 그냥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리를 앉아 있으면요, 다리를 이렇게 펴보세요. 펴서 올려보세요.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근육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발목 올려보세요. 올렸어요? 이거 올리고 이 종아리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다시 내려보실게요.
다 내려보실게요. 이거 만져보시면 물렁물렁하죠? 방금 요게 다리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허벅지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고,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종아리 근육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들어올린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요 근육에다가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에다가 계속 자극을 줘서 근육이 밤 되면 아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풀리고 근육이 커져요. 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면 다리 근육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걸어 다니면서 이 관절에다가 충격 조감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하는 거니까 관절에 무리를 안 주면서 다리 근육만 키울 수 있는 그냥 대표적인 운동. 그래서 그냥 시간 나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저기 그래도 주무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열심히 좀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긴 시간 좀 질문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